저는 오히려 하루하루는 짧은데 1년을 돌이켜보면 되게 항상 긴 것 같아요. 어, 매번 그랬어. 하루하루는 이제 생각보다 뭐 버겁기도 하고 쉬다 보면 금방 지나가고 막 그러는데 1년 지나고 나면은 항상 뭔가 되게 많고 또 사연도 많았고 재미도 있었고 고생도 했고 그랬죠. 저는 하루는 길고 일주일은 짧고 한 달은 먼데 1년은 금방 가는 느낌 그래요. 저는 진짜 1년 전 일도 막 그 몇 년 전 일처럼 느껴져요. 진짜 너무 오래된 일처럼. 항상 뭔가 이것저것 이벤트로 그 삶이 차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기다리는 게 좀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인생을 살면서. 제가 내년 초를 바라보고 산 지가 좀 오래됐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1년은 된 것 같아. 끽해봐야 한 서너 달밖에 안 됐을 건데.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마음이 급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아 그래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망각을 잘 못해서 더 길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시간이 더 빠르게 간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좀 매크로로 남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대요. 새로운 것이 없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반복되는 기억들은 이제 그냥 그 압축해서 퉁쳐버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빠르게 간다라고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매년 자꾸 새로운 일들이 뭔가 이것저것 생기다 보니까 근데 심지어 그것들을 잊어버리지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유독 좀 1년을 더 길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이 추측 정도는 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1년은 어떠셨나요? 저는 긴 터널을 좀 지나오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좀 개인적으로 몇 년 전부터 좀 봉착해 있었던 그런 여러 답답함들이 해결이 되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허물 벗고 졸업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는 오히려 몸이 되게 가벼워요. 있는 그대로 좀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5일 전에 제 친구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대학교에서 밴드 동아리 할 때 알고 지내던 친구인데 막 엄청 막역한 사이는 아니었고 근데 그래도 안면식도 있고 뭐 서로 장난도 칠 수 있을 정도는 됐다? 생각보다 이제 서로 가는 길이 달랐어가지고 함께 했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재밌게 지냈어요. 뭐 따로 만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지만 근데 연락이 끊긴 지가 좀 한참 됐어요. 그냥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로 아 그래 뭐 잘 지내고 있는갑다 하고서 지내지만 뭐 딱히 접점도 없었고 그리고 뭐 따로 이제 연락을 하기에는 또 머쓱한 감도 있었고 그렇게까지 친했던 것도 아니기는 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단체로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은 한번 얼굴 보면 좋겠다 하는 정도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이번에 롤드컵 결승하기 전날이었죠. 그래서 그때 조금 몸 컨디션이 안 좋았어서 낮잠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 이번에 또 뭐 별거 안 하고 그냥 푹 쉬기를 잘했다. 뭐 일정 안 잡고 누워있길 잘했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이제 내일 뷰잉 파티니까 뭐 낮잠 자긴 했는데 그래도 일찍 자야겠지? 좀만 더 빈둥대고 있자. 약간 그러고 있었는데 같은 동아리 했던 친한 형한테 이제 카톡이 띠링 하나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읽지는 않고 이제 미리 보기 뜨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부고라고 있길래 형이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조부모 상을 당하셨나 보다. 나도 정리하고 지금 뭐 이제 막 꼬질꼬질하고 막 부산스럽고 이럴 때 말고 나도 좀 내 마음에 정리를 해놓고서 연락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씻고 나왔어요. 씻고 나와가지고 딱 핸드폰을 켰는데 어 그 친구가 죽었다는 거야. 뭔가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돌아가셨으면은 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뭐 아 어떻게 좀 얘기를 하면 되지? 이제 그 부조금은 얼마나 하면 되지? 장례식이 언제쯤 진행될라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씻고 나왔는데 당장 그 친구가 죽어서 지금 이미 장례식을 하고 있고 이틀 차라는 거야. 내일이면 이제 발인인데 그때가 저녁 8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서 일단 바로 생각했던 거는 아 지금 가도 되나? 검색을 해봤어.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오후 한 2, 3시? 점심 먹은 그 직후 타이밍에 가는 게 좋고 너무 늦은 시간에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좀 민폐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야. 왜냐면은 이제 내가 그 친구의 가족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친구들이랑 안면식이 있는 사이도 아니고 되게 좀 낯선 인물일 텐데 괜히 이제 늦은 시간에 갔다가 그냥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많은 생각 이전에 먼저 들었던 감정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막 믿기지 않는다까지는 아니었어. 믿기지 않는다까지는 아닌데 진짜로 얘가, 야 그래, 그거 자체가 이제 놀랍다라는 것보다 얘가 왜? 그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얘가 왜? 딱 그렇게 이제 그 처음에 카톡 거기서 보고서 그 부고 누구 돼 있길래 딱 그거 링크를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걔 사진 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사진이랑 눈을 마주치는데 진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너가 왜? 맞아요. 막 뭐 슬프다? 뭐 그런 느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진짜로 지금 당장이어서 전화해서 야 너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 저도 중학생 때 전날까지 봤던 친구가 떠났는데 슬프다는 감정보다는 갑작스러우니 하람님과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당장 이제 공통 지인한테 물어봐가지고 뭐 걔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연락 줬던 형이 지금 와도 괜찮다라고 하길래 용인이었거든요. 그냥 택시 타고 갔어요. 혹여나 더 늦을까봐, 늦으면 또 민폐될까봐. 아직 심야 할증 붙기 전이라 그런가 한 4만원 나오더라고. 그렇게 내고 나서 이제 여기 적혀있는 대로 가서 얘 어디 안치돼 있어 하고서 이제 가서 봤는데 이제 나는 아는 얼굴이 없으니까 그 내가 이제 같이 했던 저 밴드부 사람들이 그때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아는 얼굴 없는 그 와중에 이제 주섬주섬 보고 있는데 딱 저쪽에 그 친구 영정사진이 보이는 거야. 그냥 거기서 이제 약간 뭔가 좀 느껴지더라고. 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로 한 사람 인생이 끝났구나. 그래서 거기 상주분들이랑 그냥 뭐 쭈뼛쭈뼛 하면서 인사하고 절 2번 하고 어설프게 이제 국화꽃 올려다 놓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뭐 식사하고 가라고 하는데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갈게요 하고서 이제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 친구와의 인연이 그 한 1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절하고 저기 부조하고 꽃 한 송이 올려놓고 나오면서 끝난다는 게 그게 뭔가 되게 허무해서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완전히 막역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얼굴 부딪히면서 그 만났던 기간만 해도 뭐 한 4년, 5년 뭐 그 정도는 될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간에 건너 소식 전해 듣고 그러기도 이제 10년이 되어 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빠르고 간단하고 쉽게 이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게 막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는데도 너무나도 더덥게 느껴지더라고요. 허무하고.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한 명을 마음에서 떠나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장례식이라는 게 뭐 평생 처음 겪는 일은 아니지. 저는 이제 양가 조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 어렸고 그리고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그 기억 자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참석했던 장례식은 이제 지인의 가족상이라든가 그런 거다 보니까 나는 이제 위로의 차원으로 갔지 내 인간관계는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내 인간관계였고 심지어 마음의 준비도 할 틈도 없이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예상도 하지 못한 채로 저보다도 어린 그 친구가 이제 떠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눈앞에서 확인을 하니까 진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자리를 갑자기 이제 책상 빼기를 당한 느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1, 2분 만에 이 친구를 보내야 되는가 해가지고 이제 서성이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냥 제가 이제 택시 타고 후루룩 가버리기 전에
이제 다 같이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던 여기 동아리 형들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아, 형들 계셨어요? 저는 저기 이미 그 부조도 하고 절도 하고 왔는데 아, 다들 계셨구나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인사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말 거의 한 5년 만에 그 형들이랑 이제 다 같이 만났어요. 저랑 이제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친구들은 낮에 이미 다 왔다 갔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올비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 사람들 다 오고 나서 이제 이미 절한 사람들은 뒤에서 좀 빠져 있고 앞에서 다 절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밥 먹고 그러는데, 이게 위에서 이제 밥 그래도 한 술이라도 뜨고 가라 하셨잖아. 나도 그렇게 밥 먹고 그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진짜로 좀 그제서야 떠나보내는 느낌이 들더라고. 정말 친한 사람이 언젠가 죽었고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진짜 허무함을 너무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질 거야.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요즘 또 뭐 하고 지내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어떤 형이 문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누구누구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다 모여보네? 나는 이 말이 그렇게 좀 먹먹하더라. 그치, 이게 장례식의 의미지. 그래요, 뭐 장례식이고 제사고 뭐 설날이고 뭐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한 사람을 기린다는 명분으로 다 같이 모이고, 그리고 그렇게 공통된 조각들을 다시 한 자리에 겹쳐보는 그런 과정 아니겠어요? 그런 일 아니면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사이가 되기도 했네. 그것도 맞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죠? 뭐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전 반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인연이라는 게 잊어버리고 끊는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인연은 평생 인연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그 걸어놨던 이 연결고리들이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흐려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래에 깔리고 묻혀있는 것 뿐이구나.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만나고 그러면은 그냥 어제 본 사람처럼 그때의 기억에서 좀 이어지는 느낌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인연들을 만났었고 여러 인연들을 떠나보냈었죠. 근데 떠나보낸다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 같아. 이게 뭐 저도 이제 뭐 생모를 비롯해가지고 뭐 나는 이제 한번 끝난 관계는 되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자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끊은 관계도 있고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관계도 있고 그랬지만, 살아있는 한 네버 세이 네버잖아요. 절대라는 말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또 이어지고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지 그런 거는 모르는 거잖아. 나는 이게 인연을 끝냈다, 인연을 끊어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게 인연이든 악연이든. 그런데 죽음은 진짜 끝이구나. 진짜로 그냥 그 사람과의 인연이 아예 끝나버리는 거구나. 아닌가? 어쩌면 이제 끊어졌지만 나 혼자만 들고 있는 건가?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그 사람은 떠나보냈지만 그 사람이 남겨놓은 그 여러 고리들은 내가 다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 스스로도 조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나는 인연을 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죽고 영정사진이 뜬다고 하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저희 삶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도 약간 좀 변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올해 한 초중순에 되게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다시 좀 삶을 붙잡고 이 추스릴 수 있었던 배경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책임감이었어요. 그리고 방송을 켜면서 이제 내가 계속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책임감이다. 맨날 책임감에 짓눌려서 결결되면서도 막상 그 책임감이 내가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받쳐주기도 하는 거야. 어쩌면 저는 그런 책임감 그리고 역할 수행이라는 것에서 오는 안정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책임감이라는 거는 이만큼을 이행했기 때문에 요만큼의 보상이 있다라는 어떤
명확한 틀이 있는, 그래 틀이지, 명확한 이제 규격이 있는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등대고 누우면은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 나는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살아왔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조차도 이제 내 인생의 일부였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런 책임감을 수행하고 거기에서 오는 효용감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고 이제 이 책임감이 오히려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못 견디겠다 하고 벗어던진다 라는 것은 정말 온전히 나 혼자 1인칭의 시점이었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기적인 책임감일지도 몰라. 내 자신을 위한 책임감. 이렇게 역할을 수행을 잘하고 떳떳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는 나라는 것에 이제 취해 있는 삶을 살았던 거지. 그리고 뭐 솔직히 지금이라고 해서 막 크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치, 책임감을 추진력으로 나아가는 삶, 책임감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의 연료인 삶. 그러다 보니까 업무 동료로서의 유활함, 뭐 사장으로서의 유활함, 이제 모임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의 유활함,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의 유활함, 작업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의 유활함, 피고용자로서의 유활함이 아니라 친구 유활함, 가족 유활함이 또는 사람 유활함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너무 모르더라고요.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어떤 공통 관심사, 취미 아니면 이제 업무가 없으면은 사람들이랑 잘 못 친해지는지, 그리고 내가 왜 가족, 친구들이랑 자꾸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업무 외적인 부분으로 벗어나는 순간 내가 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노심초사하고 내가 고용하는 입장인데도, 그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신경 쓰고 피곤했는지 모르니까 무서웠던 거야. 모르니까 못했던 거고. 왜?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게 필요한지도 잘 몰랐고 그런 게 어떤 건지도 제대로 개념도 없고 의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막연하게 나도 어렴풋이 내가 일이 없으면 이 사람들에게 과연 의미가 있는 사람일까? 라는 그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또 항상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고. 사실 일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너무 쉽고 편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냥 사적인 인간관계를 되게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좀 설명이 되더라고. 애초에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무한히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면은 그러면 진심을 다해주지 않을까? 저 사람들도? 그래, 뭐 이제 주는 대로 돌려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지.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뭐 100을 주면 그래도 1이라도 알아주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도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꽝 부딪혔을 때 대갈통이 터지는 거지. 어쩌면 저는 20대를 그렇게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고. 그래서 한 사람의 끝을 보고 나니까 내 끝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거는 역할 수행하고 나서 수행하고 끝이 아니라 그거를 끝난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좀 많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인생이 없었다, 뭐 인생을 살아보려고 한다 이제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되게 그거에 방점을 찍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카페에다가 쓴 글을 이제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은 필요 없다. 잠시 호주에 연수를 갔을 때 강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면담을 1시간 이상 진행한다. 선택이 아닌 의무기 때문에 시시콜콜한 질문을 해서라도 1시간을 채워야 한다. 환자가 최근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증상과 상관없어 보이는 질문도 다수 할 수밖에 없다. 효율성은 당연히 떨어진다. 가벼운 감기에 걸렸든 당장 쓰러지기 직전이든 1시간 면담을 받아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10명은 진찰할 수 있는 시간에 하루 일과 물어봐야 하는 의사 입장에서나 불편이 크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는 왜 운영하는가? 내가 그 이유를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렸다. 나는 잔병 치레가 많은 편이다. 단순히 잔병으로 퉁치기에는 두통과 흉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적도 있다. 그럼에도 병원에 갈 때마다 듣는 말은 똑같았다. 이상 없으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쉬란다.
의사가 문제없다니 걱정할 필요 없겠지 하며 넘기기를 반복하다 문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내가 아프다는데 뭐가 괜찮다는 거지? 이대로 평생 골골대며 살 수는 없으니 이런저런 방법을 시도했다. 탄수화물을 끊어보고 탄수화물은 채소로만 먹어보고 탄수화물을 다시 먹어보고 가슴을 펴보고 가슴을 펴는데 집중하지 않고 어깨를 바깥쪽으로 당겨보고 허리를 펴보고 허리를 펴면서 허벅지로 앉게 된다 싶으니 엉덩이로 앉아보고 그렇게 나에게 맞는 생활 방식을 찾아가다 보니 의사가 문제없다던 몸은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다. 그제서야 호주 의사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무리 비싼 장비와 능력 있는 의사 그리고 훌륭한 약이 있어도 3번 쓱쓱 관찰해서는 사람을 낫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인생은 24시간 계속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소염제 하나의 따위가 아니라 생활습관 자체를 교정해야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생판 남인 의사가 생활습관을 고쳐주려면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관찰해야 한다. 사실 당연한 말이었던 셈이다. 돈과 능력이 아니라 관심과 관찰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 진리는 이후 다른 경험들을 통해서 거듭 증명됐다. 비싼 돈을 부르는 작곡가는 때깔 좋은 곡을 만들지언정 내가 원하는 곡을 만들어주지는 못했다. 선율 하나 바꿀 때마다 추가 비용을 부르는 그는 내가 무슨 악기를 쓰고 싶은지조차 캐치하지 못했다. 정작 내 취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심지어 나를 감탄하게 만든 사람은 그 몸값 비싼 작곡가가 무시하던 다른 작곡가였다. 그는 훨씬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내 니즈를 자세히 파악하려고 시간을 계속 투자했다. 그 결과 이제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무슨 악기를 쓰고 싶어하는지 이미 알고 곡을 만들고 있다. 우리는 돈, 성과, 명예, 능력과 같은 가치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믿곤 한다. 분명 그것들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도구는 다루는 방법에 따라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또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사람이다. 복합적인 구조에 복합적인 욕망이 담겨 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내가 어떤 속도로 어떤 시간에 살고 있는지 충분히 살필 수 있는 환경에서 충분히 살피는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나은 미래,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나는 요즘 인생을 살고 있다. 매일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고 돈을 버는 반복 과정 또한 의미는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 나부터가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쓰지 않고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내게 필요한 건 행복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연습이었다. 그렇게 행복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같이 살아갈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간절하다. 그래서 내가 이곳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충분히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지. 그냥 나를 일이라는 거 없이 그냥 이제 노래 듣는 거 좋아하고 빈둥대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스킨십 좋아하고 그리고 술은 안 좋아하면서도 또 술 게임하는 건 좋아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글쓰기 좋아하는 그런 유활함을 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왜냐면 나 자신조차가 그러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저의 그 삶에 대한 가치관들이 재정립되어 가던 것들이 조금 완성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사람으로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깨끼던 그런 여러 깨달음들과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라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긴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기억하는 거는 내 자신이고요. 그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요즘 머무르다 보시는 분들이 그 한 5명에서 10분 정도 이상? 좀 많이 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되게 기분이 좋네요. 사실 뭐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켜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꾸준히 켜니까 보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긴 하네요. 신기하네. 네, 맞아요. 목요일 7시 반마다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